결혼 후 5년. 저는 남들에게 감히 착한 며느리라고 소개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시어머니께 나쁜 며느리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살갑게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했고 명절이나 제사 때 능숙하게 음식을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 한마디에 속으로 뾰족한 가시를 세우기 일쑤였고 남편에게 투덜거리기 바빴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결혼 초 저는 나름대로 시어머니께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어색함을 무릅쓰고 먼저 전화를 걸기도 하고 서툰 솜씨지만 음식을 만들어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신다는 반찬을 인터넷 레시피를 찾아가며 밤늦게까지 만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을 들고 찾아뵈면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뭘 이런 걸 다 해왔냐고 하시면서도 왠지 모를 냉담함과 뼈있는 농담을 섞어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살림을 너무 안 해. 처음에는 그저 서툰 저를 격려하시는 말씀이려니 했지만 반복되는 지적과 비교는 제 마음에 생채기를 냈습니다. 몇 번의 서운함이 쌓이자 저도 마음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부족한 며느리로 보일 바에야 차라리 편하게 지내자는 생각이었죠. 시어머니의 작은 칭찬 한마디에도 기뻐했던 초심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의무감으로 시댁을 방문하는 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드리워졌습니다. 명절에 억지로 찾아뵙고 형식적인 안부 전화만 드리는 사이. 남편은 늘 두 분 사이가 왜 이렇게 어색하냐며 답답해했지만 저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노력해도 좁혀지지 않는 거리감은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말수가 적고 살갑지 않다고 생각하셨을 것이고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의 오해는 깊어지고 그 간극은 점점 더 벌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시어머니께 모질게 대했던 제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좀 더 잘해드릴 걸,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넬 걸 후회는 늘 뒤늦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손끝이 차가워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시어머니는 의식을 잃으신 후였습니다. 중환자실 문 앞에는 남편과 시누이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저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의 말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찢는 듯 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시어머니의 존재가 제 삶에서 얼마나 큰 부분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비록 갈등이 있었을지언정 항상 그 자리에 계셔주셨던 분이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깨어나지 못하고 며칠 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은 슬픔과 후회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빈소에 앉아있는 동안 저는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조문객들이 오셔서 어머니가 참 좋은 분이셨는데 라고 말할 때마다 제 가슴은 더욱 점여왔습니다. 나 때문에 더 힘드셨던 건 아닐까? 마지막 순간에 나는 어떤 며느리였을까? 스스로를 책망하는 마음은 끝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슬픔 속에서도 조문객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 눈물은 시어머니에 대한 슬픔이라기보다는 제 자신에 대한 후회와 자책의 눈물에 가까웠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낡은 장롱 서랍 깊숙한 곳에서 꽤 오래된 듯한 편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는 닳고 닳아 모서리가 해져 있었고 마치 누군가 수없이 만졌던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발신인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셨습니다.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있는 것을 보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에게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편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잉크가 번지고 종이가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필체는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며느리에게. 이 편지를 내가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 갑작스러운 일이라 너도 많이 놀랐을 거라 생각한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너희 곁을 떠나게 될 줄은 몰랐구나. 사실 너에게 못해준 것들만 떠올라 마음이 무겁구나. 처음 너를 며느리로 맞이했을 때 나는 너에게 참 모진 시어머니였지. 내 기준에 못 미치는 너의 모습에 속으로 많은 불만을 가졌고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차가운 눈빛으로 너를 힘들게 했을 게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옳다고만 생각했고 너의 젊은 생각과 방식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 와서 너무나 후회가 된다. 너는 늘 조심스러워했고 어려워하는 것이 눈에 보였는데 나는 그런 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며느리라면 당연히 이래야 한다는 나의 고정관념 속에 너를 가두려 했던 것 같다. 명절에 내가 서툰 솜씨로 음식을 만들 때 나는 그저 내가 부족하다고만 생각했지.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져가며 나를 위해 노력했을 너의 마음은 보지 못했구나. 어색한 미소로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도 너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괜히 퉁명스럽게 대했던 나의 어리석음이 이제야 사무치게 느껴진다. 돌이켜보면 너는 참 속 깊은 아이였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묵묵히 내 할 일을 해냈고 힘든 내색 없이 내 아들 곁을 지켜주었다. 내가 아팠을 때 겉으로는 냉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걱정해주는 너의 마음을 어렴풋이 느꼈었다. 밤늦게까지 병실을 지키며 간호했던 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구나. 그때 나는 너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지. 그게 내 평생의 한이 될 것 같다. 나는 표현이 서툰 사람이었다. 내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어려웠고 그래서 너에게 더 차갑게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미안하다. 나의 며느리야. 서툰 시어머니를 만난 너도 참 힘들었을 텐데. 부디 나를 너무 미워하지는 말아다오. 나의 며느리야. 부디 내 아들 곁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주렴. 너희들의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나의 마지막 소망이다.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너를 사랑한다. 너의 시어머니가.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체는 마치 살아있는 듯 제 앞에서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나쁜 며느리라고 스스로를 자책했던 지난 날들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서툰 방식으로 저를 대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며느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던 여리고 외로운 어머니였을지도 모릅니다. 편지 속에서 느껴지는 시어머니의 진심은 그동안 제가 쌓아왔던 모든 오해와 벽을 허물어뜨렸습니다. 특히 너를 사랑한다는 마지막 문장은 제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 그리고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 흐느끼는 울음 속에서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슬프게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는 제 마음에 깊은 파문을 남겼습니다.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굳어있던 감정을 녹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편지는 저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남편에게도 편지 내용을 이야기했고 남편 또한 어머니의 진심을 뒤늦게 깨닫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너를 정말 아끼셨던 거다.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라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제 와서 아무리 후회한들 시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통해 저는 비로소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는 저에게 용서와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시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그리고 시어머니의 마지막 소망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도 진심으로 다가가고 남편에게도 더 따뜻한 아내가 되려 합니다. 나쁜 며느리라고 불렸던 저는 이제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지막 편지를 가슴에 품고 조금 더 나은 며느리, 그리고 한 사람의 아내로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았으니 남은 삶 동안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시어머니, 부디 하늘에서 평안하세요. 그리고 지켜봐 주세요. 제가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지를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